교재 66쪽입니다. 확률 변수. 확률 변수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영어로 표시합니다. 랜덤은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무작위라는 뜻입니다. 베리어블은 변수란 뜻이죠. 예, 그래서 무작위로 얻게 되는 변수. 그래서 이 무작위를 확률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확률 변수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확률을 계산할 때 A라는 집합의 확률, B라는 집합의 확률 이렇게 표현하던 것을 어떠어떠한 수가 나올 확률, 어떠어떠한 수를 취할 확률 이런 식으로 사건의 결과를 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 변수 X, 확률 변수 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과거에 어떤 사건 사상의 확률을 다 이렇게 확률 변수의 범위 등으로 다 바꿔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을 3번 던지는 실험에서 앞면의 수를 x라고 합니다. 그럼 이 앞면의 수 x가 확률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동전을 3번 던지는 실험은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결과를 어떠한 수로 다시 한번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확률 변수는 일단 변수입니다. 그래서 변수는 상수의 반대말이죠.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값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취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취할 확률들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확률 변수죠. 각 범위에서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것을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앞면의 수 x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변수는 이렇게 생겼겠죠. x는 0, 1, 2, 3. 동전을 3번 던지면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3번 중에 한 번 나올 수 있고 3번 중에 2번, 3번 중에 3번 다 앞면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x가 취하는 범위는 0, 1, 2, 3이고요. 그리고 각 값을 취할 확률은 또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대문자 x라고 썼는데 실제로는 소문자 x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 대문자 x와 소문자 x를 구별합니다. 이 대문자 x는 확률 변수라서 앞면의 수를 x라고 하고 그 앞면의 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이 실제 값들은 스몰 x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차차 이해하시도록 하고요. 동전을 3번 던지면 어떠한 실험 결과가 나옵니까? 이렇게 모두 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 앞면, 앞면, 뒷면 이런 식으로 모두 8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면의 수가 0일 확률. 앞면의 수가 0이라는 것은 요 경우를 뜻하는 거겠죠. 즉 8가지 경우 중에서 한 가지니까 8분의 1입니다. x가 1일 확률. 8가지 경우 중에서 3가지니까 8분의 3입니다. x가 2일 확률.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는 8가지 중에 또 3가지죠. 8분의 3. x가 3일 확률은 x가 3인 경우는 이 경우 하나밖에 없죠. 8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가 앞면의 수라고 하는 대문자 x고 뒤에 값이 실제 값이라서 스몰 x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확률 변수를 이용하면 편리한 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사건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숫자적인 표현으로 바꿔놓으면 x의 범위가 주어진 곳에 각각의 확률을 쓸 수 있기 때문에 x의 범위와 각 범위에서의 확률을 구함으로써 대략적인 x의 분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x의 범위와 각 범위에서의 확률을 표시한 것을 확률 분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나 그림을 통해서 이러한 x값이 어떠한 형태로 분포하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방금 전에 보았던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나온 앞면의 수 x에 대한 확률 분포 표와 확률 분포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앞면의 수는 0 또는 1 또는 2 또는 3이 나오고 각각의 확률은 이와 같고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실습입니다. 자, 먼저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분수를 8분의 1을 입력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분수 입력할 때는 앞에 등호를 붙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안 그러면 1월 8일이 입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3 나누기 8 3 나누기 8 그리고 합계는 이렇게 자동 합계를 이용하시면 합계가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입력되길 원하시면 이걸 전체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셀 서식 들어가셔서 분수를 선택하시고요. 한 자릿수 분모를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이것을 그림을 그리는 것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부분만 선택을 하시고요. 요 1은 선택하지 마십시오. 삽입 가셔서 막대 그래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원래 그림하고 뭐가 차이가 나냐면 이 확률표 그림은 0, 1, 2, 3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1, 2, 3, 4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0, 1, 2, 3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즉 유값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0, 1, 2, 3으로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우측 버튼 데이터 선택 가로축 X축이죠. 편집 들어가셔서 요 범위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0, 1, 2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마우스 우측 버튼에 나오는 뭐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든가 그리고 지우는 것들 하실 수 있고요. 데이터 계열 서식 가셔서 간격 너비를 간격 너비를 500까지 줄일 수 있네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구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주사의 눈의 합을 x라고 할 때 이 x의 확률 분포 표와 그림을 그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확률의 합은 얼마이고 x가 10 이상일 확률은 얼마인지를 구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표를 먼저 저희가 그려놓고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두 주사의 눈의 합을 x라고 하면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가장 작은 경우에 1과 1이 나오니까 2가 되겠죠. 그리고 가장 큰 경우는 6과 6이니까 12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두 주사위를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인데요. 2가 나오기 위해서는 둘 다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36분의 1이 될 것입니다. 3이 나오는 경우는 1, 2가 나오든가 2, 1이 나오니까 36분의 2가 되겠죠. 이러한 형식으로 확률들을 계산했을 때 이 확률의 값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합계는 1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x가 10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10일 확률, 11일 확률, 12일 확률 세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것은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를 두 개 던졌을 때 나온 두 눈의 합을 x라고 하면 x는 2에서부터 12까지의 값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2가 나오는 경우는 둘 다 1, 1이 나오는 경우니까 equal 1 나누기 36이죠. 그리고 3이 나오는 경우는 2 나누기 36이죠. 왜냐하면 1, 2나 2, 1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2 나누기 36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보시다시피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분수인데도 앞에 이퀄을 안 붙여도 입력이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정렬이 좌측 정렬이 되어 있죠. 즉 얘는 이것을 문자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수인 경우에는 앞에
이퀄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4가 나오는 경우는 1, 3, 2, 2, 3, 1 세 가지 경우겠죠. 3 나누기 36. 예, 지금 이것이 계속 자동적으로 숫자로 바뀌니까 여러분들 분수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것 같아서 먼저 이 셀 서식을 바꿔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셀 서식, 그래서 분수로 가신 다음에 두 자릿수 분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36분의 1이고 36분의 2라고 표현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약분이 돼 있죠. 그래서 약분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시 셀 서식 가셔서요. 두 자릿수 뭐 마시고 이 사용자 지정으로 갑니다. 사용자 지정을 가시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음표 물음표분의 물음표 물음표. 그러니까 두 자릿수 분모라는 소리죠. 이런 경우에 아예 분모를 36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36으로 지정을 해주면 약분하지 않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앞에 이퀄을 붙이지 않아도 그대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면서 확률이 변하겠죠. 자, 5가 나오는 경우는 1, 4, 2, 3, 3, 2, 4, 1 네 가지 경우고요. 6이 나오는 경우, 7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12서부터 보면은 12는 6하고 6이 나오는 경우니까 36분의 1이죠. 그리고 36분의 2, 여기 36분의 5.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이걸 전체를 합계를 보시면 합계가 1이 나와야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10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 세 개의 값을 더해주면 되겠죠. 36분의 6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림을 그리는 걸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만 선택하셔가지고 삽입가셔서 2차원 세로막대형 그리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1부터 11로 되어 있는데 2부터 12가 맞죠. 그래서 마우스 우측 버튼 데이터 선택 가로축 레이블 편집 2부터 12까지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누르시고 확인. 그러면 2부터 12가 됐죠. 나머지들은 다 지워도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다음 공부할 내용은 기대값입니다. expectation. 기대값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먼저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게임이 있습니다. 1등 또는 2등을 하는 게임입니다. 1등을 하면 1,000원을 주고요. 2등을 하면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1등이나 2등 할 확률이 반반입니다. 자, 이런 게임을 한다면 기대값이 얼마입니까? 보통 학생들 중에서 기대값이 1,000원이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기대가 이제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여기서 나오는 기대값은 이런 게임을 무한히 반복하면 평균적으로 얼마쯤 벌 거라고 기대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죠? 예, 500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간단하게 1,000원 받거나 0원 받거나 반반이니까 기대값은 500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1,000원 곱하기 1,000원 받을 확률 2분의 1 곱하고요. 0원 곱하기 2분의 1 해서 500원이 나온 것입니다. x에다가 fx를 곱한 다음에 더해 준 것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조금 복잡하지만 비슷합니다. 1등이 1,000원, 2등이 500원, 3등이 0입니다. 2등이 될 확률이 2분의 1이고 1등 4분의 1, 3등 4분의 1입니다. 이것의 기대값은 역시 500원이 반이고 1,000이
좌우 대칭이니까 여러분도 500원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것도 실은 계산을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500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0 곱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x에다가 fx를 곱해서 쭉 더해주면 500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x의 기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x값하고 확률을 곱해준 다음에 전부 더하면 그것이 기대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식은 이렇게 씁니다. x에다가 fx를 곱하고 그 값들을 전부 더해준다는 뜻이죠. 서메이션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표시는 x의 기대값, 읽을 때는 expectation x는 시그마 x fx. 이 기대값은 평균과 같은 뜻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봤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10과목을 시험을 봤습니다. 그랬는데 한 과목은 60점 맞았고요. 세 과목은 70점, 네 과목은 80점, 두 과목은 90점입니다. 누군가가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십니까? 평균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내가 받은 총 점수를 과목 수로 나눠주면 되죠. 총 점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60이 하나고요. 70이 3개고요. 80이 4개고요. 90이 2개. 이렇게 계산하면 총 점수가 나오겠죠. 이것을 10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평균은 이렇게 구합니다. 아까 기대값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x에다가 확률을 계산한다 그랬었죠. 예. 60점을 맞을 확률이 얼마입니까? 10분의 1이죠. 그래서 60 곱하기 10분의 1, 70 곱하기 10분의 3, 80 곱하기 10분의 4, 90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윗식과 아래식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다 들어간 거죠. 결국에는 똑같은 식입니다. 기대값이라는 것은 평균과 같은 뜻입니다. 참고적으로 분산은 variance죠. 분산은 x하고 평균과의 차이를 제곱한 다음에 그것을 평균 낸 것입니다. x하고 평균과의 차이를 제곱한 다음에 그것을 평균 낸 것입니다. x의 분산은 이러한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것이 여기 들어가고요. 이것의 확률 그리고 시그마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x의 기대값은 x에다가 fx 곱하고 시그마 해줬던 것처럼 요 값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값이 요 안에 들어가고 확률을 곱해주는 형식이 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많이 봤을 겁니다. 요 공식이 x제곱의 기대값에서 2x의 제곱 또는 뮤의 제곱을 빼주는 것이다. 이렇게 썼었습니다. 교재 75쪽에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노점상이 우산 또는 빙과를 팔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한 품목만 팔 겁니다. 그런데 우산을 들고 나갔는데 만약에 비가 오면 이익이 10만 원입니다. 하지만 우산을 들고 나갔는데 날씨가 맑으면 이익은 제로입니다. 내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나갔는데 비가 오면 이익이 3이고 아이스크림을 들고 나갔는데 날씨가 맑으면 이익이 8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은 실제로 뭐 채권에 투자할 것이냐 주식에 투자할 것이냐 그리고 금리가 인상될 것인가 뭐 인상되지 않을 것인가 또는 환율이 오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상대로 해서 구하는 그런 이익표와 비슷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이 노점상이라 그러면 우산을 들고 나가 팔겠습니까? 빙과를 들고 나가 팔겠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아이스크림을 들고 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스크림을 들고 나가는 경우에는 최소한 3만 원은 벌 수 있으니까 아이스크림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비가 올 것 같으면 우산을 들고 나가고요. 맑을 것 같으면 아이스크림을 들고 나가면 되겠죠. 예, 우리가 정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이렇습니다. 정확하진 않죠.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확률들은 존재합니다. 비 올 확률이 40%다 라는 것입니다. 비 올 확률이 40%라면 우산을 들고 나가는 것이 유리할까요? 빙가를 들고 나가는 것이 유리할까요?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산을 들고 나갈 때의 기대 이익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내가 10만 원이라는 이익을 얻을 확률, 40% 0.4죠. 그래서 10 곱하기 0.4 해주고요. 그 다음에 0의 이익을 얻을 확률, 나머지 확률이니까 0.4죠. 그래서 계산하면 4가 됩니다. 자, 빙과를 팔 때 기대 이익은 3을 얻게 될 확률은 얼마죠? 비가 오는 경우니까 3, 0.4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8의 이익을 얻을 맑을 확률이니까 0.6을 곱해. 그러면 어느 때 기대이익이 더 높습니까? 빙과를 팔 때 기대이익이 높기 때문에 내일 비 올 확률이 40%다 그러면 빙과를 들고 나가는 것이 기대이익이 더 높겠죠. 자, 그렇다면 비가 올 확률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우산을 파는 게 더 이익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올 확률이 50%, 60% 얼마나 돼야지 우산을 파는 게 이익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엑셀에 이렇게 표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비 올 확률이 0.4일 때 우산의 기대 이익, 빙가의 기대 이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산의 기대 이익은 먼저 등호를 붙이고요. 이퀄 얼마입니까? 10 곱하기 0.4였죠. 그리고 더하기 0 곱하기 0.6이었죠. 0.6은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1에서 0.4를 빼준 거죠. 이렇게 계산해서 구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4가 나옵니다. 자, 빙가의 기대이익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퀄 3 곱하기 0.4 더하기 8 곱하기 0.6이죠. 1 마이너스 0.4 이렇게 계산이 돼서 이쪽이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빙가를 들고 나가는 것이 이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올 확률을 조금씩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올 확률이 0.4에서 0.45, 5, 5.5, 60%, 65% 이렇게 쭉 80%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이익을 계산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걸 하나 구해서 이렇게 쭉 카피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근데 지금은 카피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자, 제가 한번 이것을 이렇게 카피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 입력지를 클릭하면 제가 참조하는 주소가 이렇게 표시됩니다. 지금 이 확률은 잘 따라왔죠? 근데 뭐가 잘 안 따라왔습니까? 요 10하고 0이 한 칸씩 내려왔죠.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 10하고 0은 이렇게 카피를 했을 때 따라오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하고 뭐가요?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이요. 여기 두 번째 줄하고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앞에 달러 표시를 하라 했죠. 요 세 번째 줄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카피를 하면 이제 제대로 됐군요. 안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측으로 한번 또 카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으로 카피를 한 다음에 참고한 주소를 보니까 이것이 따라왔군요. 이것이 따라오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러면 얘는 이게 고정이 돼야 되니까 다시 이제 가셔서요. 어디가 고정돼야 된다고요? A열이 고정돼야 된다 했죠. A 앞에다가 달러 표시를 해줍니다.
A 앞에다가 달러 표시를 해줍니다. 달러 표시는 키보드 4 위에 있는 거죠. Shift하고 4를 누르시면 됩니다. 또는 F4 키를 눌러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우측으로 카피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참조하는 주소가 맞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걸 카피를 해보면 역시 참조하는 주소가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카피하셔서 전체적으로 카피하면 다 구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이스크림의 기대이익이 높고요. 여기서부터는 빈과의 기대이익이 높으니까 비올 확률이 55% 이상이 되면 우산을 들고 나가는 것이 유리하군요.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십시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습니까? 달러 표시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상대 참조, 다 붙어 있는 것은 절대 참조. 이렇게 어떤 건 붙어 있고 어떤 건 붙어 있지 않은 것은 혼합 참조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이 혼합 참조를 이용하시면 업무를 굉장히 빠르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앞에서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공식을 보여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을 구하는 것은 x에다가 fx를 곱한 다음에 전부 더하는 것이다. 이것을 실제적인 확률 변수에다가 적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0, 1, 2, 3이었고요. 각각의 확률이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었을 때 기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x하고 fx를 곱해줘야 되죠. x하고 fx를 곱해줍니다. 요거하고 요거 곱해주면 0이고요. 곱해주면 8분의 3, 곱하면 8분의 6, 곱하면 8분의 3이겠죠. 요걸 쭉 더하면 8분의 12, 2분의 3이 됩니다.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분산은 x제곱의 기대값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준다 그랬었죠. x제곱의 기대값은 x제곱에다가 fx 하는 거니까 요 항을 만듭니다. 요거 제곱하면 0이고 확률 곱하면 0이 되죠. 요거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1이고 확률 곱하면 8분의 3. 요거 제곱하면 4가 되죠. 그리고 확률 곱하니까 3, 4, 12, 8분의 12가 됩니다. 요거 제곱하면 9죠. 8분의 9. 쭉 더하면 요 값이 얼마입니까? 8분의 24. 8분의 24가 요 값인 거예요. 그리고 평균이 얼마였죠? 2분의 3이니까 제곱하면 4분의 9 해서 8분의 18이니까 4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은 엑셀을 통해서 한 번 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률 분포 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는 것을 엑셀을 통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범위와 각 x가 취할 확률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값을 전부 더하면 1이겠죠. 예, 그리고 x하고 fx는 이 값과 이 값을 곱한 값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등호를 써주시고요. 이퀄 써주시고 x 주소를 찍으시고요. 곱하기 확률의 주소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채우기 핸들로 카피를 하시게 되면 이 값들이 그대로 이 패턴이 카피가 돼서 x 곱하기 fx를 자동으로 구하겠죠. 그리고 이것을 합계를 구하시고요. 그러면 1과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죠. 그래서 2x는 2분의 3이 구해졌습니다. 평균은 equal 이 값입니다. 그리고 x제곱 곱하기 fx입니다. 이것은 equal 쓰시고 셀 주소 쓰신 다음에 제곱은 꺽쇠를 이용해서 제곱을 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fx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카피하시면 x제곱 곱하기 fx가 다 구해지고요. 또 이것을 자동 합계로 합계를 구하면 이 값이 8분의 24가 구해집니다.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equal 이 값에서
뭘 빼준다고요? 이것의 제곱을 빼준다 그랬었죠. 그래서 값이 4분의 3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첨부된 파일을 보시면 이 복권의 기대값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복권의 기대값은 76쪽에 나와 있는 예제입니다. 이것은 연금 복권인데요. 모두 630만 매가 한 번에 발행되는데 1등은 2장입니다. 상금은 무려 12억이고요. 2등은 1억, 3등은 1000만 원 이렇습니다.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죠? 1등에 당첨될 확률은 얼마입니까? 2장이니까 몇 장 중에 2장이요? 630만 매 중에 2장입니다. 630 하나 둘 셋 넷 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확률들을 다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630만 분의 4가 되겠죠. 4 나누기 630만. 이런 식으로 확률들을 다 계산해 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기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x값하고 fx를 곱해줘야 되겠죠. 어디가 x입니까? 상금의 기대값이니까 이게 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률이 fx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곱해줘 보겠습니다. 상금 곱하기 확률 이 곱하신 다음에 나머지도 똑같으니까 다 채우기 핸들로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x 곱하기 fx를 다 계산한 것이고 기대값은 이 값을 전부 더해 준 거니까 자동 합계를 해주시면 725원입니다. 이 복권의 액면가는 1000원인데 1000원짜리 복권을 사면 한 725원쯤 돌려받을 거라 기대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200원 정도는 이제 운영비에 쓰는 거겠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시고 이 내용을 저장해서 과제로 제출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